일단 조건은 5천만 원에서 시작하고 매달 200만 원씩을 저축해서 1년에 2,5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12년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야, 이분을 제가 모시다니 스마트 튜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사부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동산 김사부 김원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의 초격차를 만드는 레버리지 투자 시스템.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시스템은 김원철이 원조입니다. 확실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입니다. 예,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라는 걸 솔직히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진짜로. 또 그리고 정말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게 늦게 시작한 게 2016년, 뭐 17년 맞아요. 이런 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부를 이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게 막히더라 이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또 이제 알다시피 그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이제 아류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갭 투자라는 게 나오면서 야, 갭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버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다 거기로 막 몰려가니까 이제 너무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거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까지 이제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너무 대중들이 쉽게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막혀버리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아마 책 설명해 주실 텐데 그 질문도 제가 좀 예리하게 질문을 드릴 예정이니까 어떻게 또 해법들을 제안해 주시는지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빠종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럼 강의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제 책에서 나온 거에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기법을 짧게 이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했습니다. 그 사이클링을 이용해 부동산의 사이클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 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5천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5천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매년 2,500만 원씩은 저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2,500만 원이니까 월 200만 원이죠.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성이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지금은 최하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5천만 원이라고 제가 책정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5천만 원짜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나오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5천만 원 가지고 한 거니까 그 플로어를 보고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자기 금액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은 5천만 원에서 시작하고 매달 200만 원씩을 저축해서 1년에 2,5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12년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가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순자산 20억. 그 순자산 20억 12년 만에 순자산 2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게 일단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렇게 사이클링 기법을 통해서 20억을 만들고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새 가장 많이 대중에 알려져 있는 똘똘한 한 채. 그래서 더 똘똘한 거를 만들어야지만이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내가 똘똘한 한 채에 50억, 70억 이렇게 깔고 앉아 있어봐야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됐다라고 하면은 돈이 현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20억 이상 되면. 그래서 현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한 또 10년 정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 집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에서 매달 1,200만 원씩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서도 언뜻 생각하면 그럼 뭐 상가 사라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훨씬 안전하게 무조건 그렇게 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의 일단 기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해서 매달 이제 요 조건으로 이제 가지고 시작합니다. 일단 기본은 뭐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건 다 법적으로 다 되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1, 2, 3 법칙 잘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A라는 부동산을 사고 B라는 부동산을 살 때 1년의 텀을 두고 사고 그렇죠. 예, 그리고 A라는 부동산을 2년 이상만 보유했고 그리고 B라는 부동산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만 팔면 네. A의 부동산은 비과세를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나중에도 B도 2년만 경과하면 또 비과세를 받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1, 2, 3 법칙이잖아요. 1, 2, 3 법칙. 예,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건데, 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떻게 정말 그 취지대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그걸 정부에서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네. 맞는 건데 네. 우리는 이거를 투자의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채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네. 두 채를 계속 비과세 받는 기법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꾸 똘똘한 한 채만 몰두돼 있어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계속 만드는 과정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두 채를 기본으로 계속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비과세까지 받아가면서 네.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약세장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강세장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강세장이 왔을 때는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거냐,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거냐. 딱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어도 되던 시절에는 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했던 거고. 그렇죠. 10년 근데 지금은 전에. 예,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못합니다. 예. 그래도 최대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몇 개냐면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는 그러면 정부에서도 두 개를 활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개와 두 개는 그 배인데 배가 차이 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강세장이 와서 하나가 2배가 올랐다라고 하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본인의 자산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라라는 법칙입니다. 제 책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정말로 돈을 불어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그럼 도대체 뭘 살아야 되냐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브로그로 7개는 정확하게 단지들을 지금 시점에서 네. 할 만한 데를 일단 알려드렸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하면은 1번을 일단 사고 이 2년 있다가 이제 1년만 있다가 사도 되는데 네.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사서 4년을 보유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 왜 4년이냐면 4년에 이제 100% 2배. 그러니까 투자 금액의 2배를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어렵게 막 정말로 대단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투자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정도만 사도 4년에 2배는 가더라. 이건 뭐 저의 경험치에서 나온 거고 사실 이거를 갖다가 입증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투자 금액 대비 2배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네, 더 큰 것도 맞겠네요. 훨씬 더 찾을 수가 있기가 쉬운 거죠. 보수적으로 해도 그 정도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4년에 2배를 찾을 수 있는 거는 꽤 많다 이런 얘기죠. 많다. 그러니까는 보수적으로 봐도 1번이 2배가 되는데 4년 정도면 충분하고 그 사이에 2번을 또 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사게 되면은 나중에 4년 있다가 이제 1번은 매도를 합니다. 네. 이제 옛날 같이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1번은 매도를 해요. 그러면 매도를 하고 그러고 동시에 바로 이제 3번을 매수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2번과 3번의 사이가 또 2년이라는 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계속 이용해서 1번, 2번, 3번을 다 비과세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4년. 그렇게 하고 3번은 또 2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되는 3번 이제 2년이 걸려서 2번을 이제 2번은 매도를 하고 네. 그때쯤 돼서 이제 4번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3번과 4번을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시스템은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1년에 이제 종잣돈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1번을 5천만 원 가지고 샀습니다. 네네. 그럼 2년은 이제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3년이 되면 저축한 돈이 이제 5천만 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2,500만 원씩 하니까. 네, 한 달에 200만 그러면은 원씩. 5천만 원 가지고 하나를 살 수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네네. 3년 되면 또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이제 2번을 이제 매수합니다. 3년이 돼서. 네. 자, 그럼 4년 동안은 이제 4년째는 이제 저축만 해요. 자, 5년째가 되면 이제 드디어 1번 거를 팔 수 있게 돼요. 이제 1번이 이제 2배를 달성한 거죠.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번 걸 매도를 하면 수익금이 2배 됐으니까 수익금이 5천만 원, 원금이 5천만 원, 네. 거기에다 또 2년 동안 저축한 돈 있잖아요. 네. 그 돈 5천만 원 해서 이제
본인의 자금이 1억 5천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3번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3번 1억 5천을 매수했어요, 5년에. 네. 자, 그다음에 6년째 되면은 6년에도 이제 할 게 없어요. 네. 7년이 되면 이제 다시 또 팔 수가 있어지는 거죠. 뭐 2번을 매도할 수 있어지죠. 그럼 똑같아요. 1억 5천 이제 똑같아. 그래서 4번을 1억 5천에 이제 그러고 팔고 이제 4번을 다시 매수하는 거. 2번 팔고 3번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됩니다. 자, 여기 8년까지도 별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뭐 12년 만에 뭐 20억 만든다더니 8년이 돼도 별 달라진 게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놀라운 건 이제 9년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년에 200%를 달성해요. 이제 지금은 4년에 100% 달성하는 거로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9년째 돼가지고는 4년이 됐는데 200%를 달성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 이때가 강세장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네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부동산에는 반드시 이렇게 강세장이 오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5년에서 그러니까 5년에서 한 6년 정도 되면은 네. 강세장이 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선 또 강세장이 오면 바로 200%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강세장이 와가지고 막 움직이는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9년에 200%라는 얘기는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4년 전에부터 해서 한 강세장이 3년 전 정도부터 강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네. 그렇게 되면은 4년 만에 200%는 충분히 달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돼 버리냐?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매도를 하면 1억 5천을 버는 게 아니라 3억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금 1억 5천이었잖아요. 네. 역시 또 저축하잖아요. 네. 그럼 확 자기 자본이 확 늘어나요. 5억이 돼 버립니다. 이제. 예,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럼 5억 가지고 또 이제 5번을 또 매수해요. 그러면 그러면 4번, 5번 이제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리고 이제 10년째가 되면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밖에 안 지났어도 이제 팔 수가 있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뭘 파냐면은 그 전에 걸 팝니다. 네. 4번을 매도를 하는데 네. 이게 3년밖에 안 지났 보통 아까 4년에 2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3년밖에 안 지났어도 네. 200%를 달성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점점 빨라지네. 예, 강세장이니까. 그렇죠. 우리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우리가 다 강세장을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강세장 때 이런 일이 사실은 우스워요. 사실은 어떻게 그렇죠. 보면 1년에 막 100% 뭐 심지어는 뭐 1년에 뭐 10배도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세장 흐름만 타면은 그리고 강세장이 올 거라는 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4번을 매도해서 수익금이 이제 3억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원금 합치고 이렇게 되면 무려 4억 7,500만 원이라는 자본금이 또 생깁니다. 이거 가지고 또 6번까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11년이 되면은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제 2배. 그러니까 아까는 3년에 이제 200% 했는데 이건 이제 2년 만에 팔아야 돼요. 이건 또. 네네. 왜냐? 이쯤 되면 이제 강세장이 거의 끝자락이라고 또 보거든요. 이제 네네. 강세장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막 1년에 막 2배씩 벌어주고 이런 장이 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슬슬 이쯤 되면 강세장이 한 6, 7년 된 거거든요. 이미 이제. 그럼 조금 5, 6년 정도 된 거니까 이쯤 되면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년에 100%를 달성하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5번을 매도해요. 네. 그러면 무려 5번이 5억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금이 5억이 돼요. 그 원금 5억, 저축 2,500만, 10억 2,500 확 만들어져 버려요. 이러면 서울에 있는 거 먼저 마음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10억 2,500만 원을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인데 10억 2,500만 원을 11년에 일단 뭘 또 사는 게 아니고 현금화를 좀 합니다. 여기서는. 왜냐? 일단 강세장이 너무 많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에 판단할 때 일단 현금화를 해서 좀 기다려보자. 왜냐? 강세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오면 다시 하락장이 올 거 너무 분명한 상황이다 이거죠. 그리고 1년에 2배, 막 3년에 3배 막 이렇게 벌어지는 장이라는 뜻은 결국 이제 한번 그러니까 거품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는 뜻이고 결국 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쯤 돼서는 한 걸음 좀 물러나는 게 더 나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를 합니다. 12년이 되면은 또 12년도 2년 만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100%를 달성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2년 만에 팔아버리면 6번을 매도하면은 무려 9억 7,500만 원이 생깁니다. 예,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9억 7,500만 원도 현금화합니다. 이건 현찰로 있는 거네. 예, 야, 그렇죠. 대박. 그러니까 11년, 12년은 모조리 그냥 팔아서 계속 현찰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만은 어떻게 되냐면 11년, 12년 현금화 했잖아요. 둘 다. 그 현금화해서 딱 합이 놀랍게 딱 20억.
이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제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유 그게 너무 과하다 뭐 너무 꾸몄다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하냐 뭐 별의별 의문들이 많거든요. 뭐 5천만 원짜리 딱 살 수 있냐 뭐 내가 뭐 5억짜리 딱딱 맞춰서 사냐 뭐 4년 만에 2배 딱딱 되냐 뭐 별의별 의문들이 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딱딱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되면 20억 만들잖아요. 네. 근데 실패율 감안해 보자 말이죠. 이거 이제 제가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건데 실패율 만약에 한 50%쯤 실패했다. 그러니까 50% 실패했다는 거는 뭐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걸 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실패했다. 네. 그런다고 하면은 아까 20억 만들려고 했는데 한 8억에서 한 12억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어떤 수익보다 월등한 수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목표도 80% 그러니까 100% 다 못 달성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냐? 14억, 18억. 뭐 이 정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간도 야 뭐 무슨 12년 만에 그렇게 딱 강세장이 내가 원하는 데 딱딱 오고 뭐 이럴 거냐?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강세 뭐 예를 들어 우리는 11년, 12년에 팔았는데 그게 좀 강세에 빨리 당겨진 것 같아서 9년, 10년에 팔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간이 지연되거나 당겨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년 만에 20억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길어진다면 14년, 16년 뭐, 만에 그렇죠. 20억 만든다. 이래도 나쁠 거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그래서 그 말이 정확하게 딱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태클 걸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원리가 될 수 있겠냐에 자꾸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투자성이 있는 걸 잘 골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투자성 있는 걸 잘 골라서 잘 골라서 4년에 2배 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반드시 이용해서 두 채를 계속 돌려라.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뭐 우리 빠숑님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제 책에도 나온 거지만은 전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전세금이 나왔다는 전세금이 나온다는 그 사실은 이게 무슨 뭐 한 5, 60년도 더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세금이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전세금이 나온 그 전세금을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은행에다 맡겨놨었어요.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주 뛰어난 사람은 가면서 이게 은행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집을 또 하나 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래서 집을 사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집이 계속 오르네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저는 사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 사실은 그런 시장에서 이미 있던 일들을 이론화하고 그걸 체계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우연히 그 사람이 된 거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원리다. 원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때 야 그게 되겠어. 그 전세금이 뭐 한두 끝도 없이 맨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겠냐.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될 확률은 아주 낮고 거의 대부분 잘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저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만 따라하면은 충분히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잘못해서 뭐 비과세 뭐 이거 꼭 되겠냐 뭐 2배 어떻게 버냐 사이클이 올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은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